COA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코사인 알파는 2배 2 곱하기 2에 2는 4 2는 4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8분의 몇이 돼버려? 7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8분의 7이니까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가 8일 때 이 길이가 7이지.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 루트 15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결국엔 사인 알파는 뭐가 돼야 돼? 8분의 루트 15 이렇게 돼버리겠다.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OD의 길이거든? 이 OD의 길인데 이 OD의 길이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A라고 둔다면 우리 이 BOD의 넓이가 주어졌잖아. 그럼 삼각형 BOD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2분의 8 빼기 알파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6분의 7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 근데 얘가 그냥 코사인 알파인 거네. 그지? 그래서 8분의 7x는 6분의 7 이렇게 돼서 x는 뭐가 돼야 돼?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그래서 OD의 길이는 3분의 4네. 괜히 구했네. 사인 알파는. 이해돼? 그 다음 또? 47번. 47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선분 AB 대 선분 BC 대 선분 CA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대 2래.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랬네. AB. 자,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둡시다. 그럼 BC의 길이는 루트 2A, CA의 길이는 2A 이렇게 둘 수 있지. 그러면 세변의 길이의 비를 아니까 요 각을 하나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코사인 B는 어떻게 돼야 돼? 2배 루트 2A 곱하기 A분의 2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뭐가 돼야 돼? 4 A의 제곱이죠. 근데 A제곱은 어차피 다 어때? 지워지지. 그래서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지금 코사인의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저희가 둔각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선은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구하면 뭐가 돼? 루트 7이지. 그럼 사인 B는 뭐가 돼버려? 2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외접원의 뭐를 알아? 판지름 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 2A는 뭐랑 같아야 돼? 지름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A는 4 곱하기 사인 B니까 2루트 2분의 루트 7.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 루트 2가 돼서 A는 뭐가 돼야 돼? 루트 14가 돼버린다.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 삼각형 ABC의 면적은 이제 다 구했네. 2분의 1에 양변이 루트 2A랑 A죠. 그리고 사인 B 2루트 2분의 뭐가 돼? 루트 7 이렇게 돼버리네. 루트 2 루트 2 지워지고 4분의 루트 7의 A제곱인데 A의 값이 얼마야? 루트 14잖아.
이렇게 해서 14 곱하니까 뭐가 돼야 돼? 2분의 7 루트 7.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28번이요. 48번? 58. 58번. 이 보통 삼각함수에서 어떤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보통 나오는 형태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2차 함수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럼 2차 함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최소값은 결국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도형이다 보니까 이 길이라는 거나 넓이는 항상 어떤 값을 가져? 양의 값을 가져.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두 가지 형태들이 제일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자. 삼각형 OAB의 넓이가 얼마래? 4루트 3이래. 그럼 지금 OA의 길이를 몰라. 그냥 OP 위의 점인 거고, B도 OP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자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삼각형 OAB의 넓이가 몇이 된대? 4루트 3이 된대. 그러면 2분의 1에 AB에 사인 120도. 이게 뭐가 돼야 돼? 4루트 3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AB는 뭐가 돼야 돼? 4루트 3. 그럼 AB는 뭐가 돼야 돼? 16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길이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그럼 두 변과 사이값 아니까 무슨 법칙 써?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자, A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120도. 근데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16 이렇게 돼버려. 근데 이게 양수 더하기 뭐야? 양수지. 산술기하 쓰는 거야. 2배의 루트 A제곱 B제곱 더하기 16 2AB네. 그러면 32에다가 48. 그럼 3분의 AB는 뭐가 돼야 돼? 4루트 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상황들을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2차 함수 형태가 나오거나 산술기하를 이용하겠구나. 거의 대부분 다 이럴 거야. 그 다음 또 그 아래 거 해주세요. 1260번. 59. 아, 59번. 얘는 정삼각형이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각에 대한 정보도 주는 거죠. 얘가 몇 도? 60도. 자, 선분 AD의 길이랑 CE의 길이가 같다 그랬거든?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두면 A의 길이 뭐가 돼야 돼? 20 마이너스 X.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돼야 된대? 삼각형 ADE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에 x 곱하기 20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 이렇게 돼버려. 이해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4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뭐가 돼야 돼? 20x. 근데 얘는 보니까 딱 몇 차식이야? 저 근데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반에 뭐가 필요해? 최고. 그러면 바깥에 플러스 뭐가 돼야 돼? 25 루트 4. 그치? 근데 AD의 길이를 구하라니까 X의 값 구하는 거네. 이게 X 빼기 10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돼야 돼? 10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돼? 그 다음 또 선생님 55번 55번. 넓이가 24인 삼각형 ABC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그랬네. 넓이가 24인 삼각형 ABC가 6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 그랬죠. 이렇게 찌그러져. 자,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지. 이걸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야 돼. 그럼 사인 A는 뭐분의 뭐랑 같아? 2R분의 1랑 같죠. 사인 법칙. 그러면 결국엔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 더하기 2R분의 C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R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24 이렇게 돼버려야 돼. 이해돼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 이렇게 돼버린다. 자,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에 스몰 r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걸 삼각형 이렇게 몇 개로 쪼개는 거야? 3개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작은 삼각형 요거 3개 더한 게 큰 삼각형의 넓이랑 어때야 돼? 이 넓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이 r이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 값이 얼마야? 24잖아. 그럼 아래 값은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 다음 또 1274번 1274번 유란이는 하나도 못했어? 준아는? 크게 얘기해. 뭐라고? 저도 똑같이 똑같이 못했다고? 다 못했어. 자, 푼 것 중에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PAD 요각을 세타라고 두자. 근데 보면 이변의 길이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변의 길이를 a라고 놔봐. 그러면 이제 두 변과 사이값 아니까 이변의 길이 무슨 법칙 쓰면? 법칙 쓰면 구할 수 있다고. 어디를 기준으로? 루트 57을 기준으로. 그럼 57은 a제곱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a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지워지고 플러스 플러스.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빼기 48은 뭐가 돼야 돼? 0. 그럼 얘가 a 플러스 8 곱하기 a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6.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3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얘가 3이고 1이면 이 길이 뭐가 돼야 돼? 2루트 2. 그래서 18 곱하기 3분의 2루트 2. 그래서 뭐가 돼야 돼? 12 루트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이런 1269번, 1270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봐봐.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었을 때는 이 마주보는 요 두 내각의 크기 합은 몇이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게 각에 대한 관계도 주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못 구하는 상황이라 어떡하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에 뭐가 필요해? 여기 세타 값이 필요해요. 근데 보면 삼각형 ABD나 삼각형 BCD나 공유하는 변이 있지. 이게 뭐야? BD.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나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나 결과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뭐의 길이를 구한다면? BD의 길이를 구한다면.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는 거야. BD의 제곱은 우선은 위의 삼각형에서 먼저 하자. ABD에서 1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 밑에 삼각형에서는 2는 4 3, 3은 9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의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17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는 요거 계산하면 13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인데 2, 4분면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넘기면 20 코사인 세타는 4 이렇게 돼버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5분의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또 직각삼각형 만들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래.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루트 24. 그럼 이게 2루트 6인 거죠?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돼야 돼? 5분의 2루트 6. 그럼 끝난 거야. 사각형 ABCD는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BCD. 자, 삼각형 ABD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삼각형 BCD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지워지니까 2가 되고요. 그러면 2 사인 세타 더하기 3 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은 5 사인 세타 구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6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각에 대한 정보도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1227번? 1277번? 이거? 넓이 S는 2분의 1에 어떻게 돼야 돼? 대각선의 고 그리고 사인 몇 도? 60도. 그럼 얘가 4분의 루트 3의 XY죠. 근데 ABCD 넓이의 무슨 값 구하래? 얘는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지. 곱은 항상 어때? 작거나 같이 뭐보다 2분의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산술기하에서 그럼 얘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y가 얼마야? 그럼 66에 36. 그게 답은 9루트 3.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 곱에 대한 최대값이 필요한데 이 관계식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y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12 빼기 x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범위를 생각해야 돼. y가 12 빼기 x잖아.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왜냐면 길이니까. 그럼 x는 뭐보다 작아? 근데 얘는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이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뭐가 돼? 12x.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36. 이해가? 최대값 얼마야? 일단 대입하면 똑같겠지. 그래서 산술기하로 생각할 거냐 2차식으로 생각할 거냐 그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질문 끝이니? 숙제가 적었구나. 터프가 좀 많았어. 아, 터프가 많아서 거의 다 안 풀었다는 거구나. 이제 터프도 다시 풀라고 시켜야겠네. 그래요. 근데 이번에 터프도 별로 안 어려운데? 터프도 이런 거 붙은 게 어려워. 이 학력평가 이런 거 붙은 것들이. 그래요. (1302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두 변과 값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두 변이랑 값에 대한 정보 주어졌잖아. 이게 먼저 이게 구할 수 있잖아. 여기는 뭐 구할 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값이 BAC니까 유가 좋잖아. 그럼 유가 날고 유가 날잖아. 그럼 유변들이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맞지?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그 일을 기준으로 이번의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갖고 그치? 채빈이는 집순이라고. 네? 채빈이 집순이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훈이가 채빈이는 놀아줘야지. 사정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변이 같고 분조각이 같은 삼각형이면 넓이가 같나요? 아니죠. 넓인다 그죠? 달라요? 왜냐면 넓이는 길이랑도 관계가 있으니까. Q나 PM 구했어? 네. 그러면 이런 성질 있지 않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뭐라고.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했어? 아니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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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우선은 주어진 정보를 하나하나 좀 체크를 먼저 한번 해봐. AB 이 길이가 몇이래? 3이래. 이 길이가 몇이래? 2래. 그리고 코사인 BAC,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세타 이렇게 둡시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길이가 필요하거든. 이 길이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AD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봐 얘들아. 그럼 봐봐. 요각이랑 요각이 어때? 같죠. 이 막곡지각으로 어때? 같죠.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뭐가 성립해? 탈문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그러니까 선분 MD 대 선분 MA는 이거 대 이거, 선분 MC 대 선분 MB, 이게 성립한다고.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MD랑 MB의 곱이 MA, MC랑 같아 그랬는데 MA랑 MC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요 MB의 길이를 요 삼각형 내에서 구해준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야 돼, 이 문제는. 그래서 보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 AC의 길이는 구할 수 있다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러니까 이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도 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2는 4는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x에 코사인 8분의 7,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양변에 4배를 해줄까? 이렇게 돼버려서 넷 하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안되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럼 x는 4분의 1 또는 뭐가 돼야 돼? 4분의 4 또는 4분의 5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x의 길이가 요 3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럼 x의 값은 4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요 길이가 4 이렇게 된다고. 그럼 AM의 길이는 뭐가 돼? 2가 돼버리죠.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BM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BM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코사인 법칙도 있지만 중선 정리도 있어요. 혹시 중선 정리 기억나니?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합의 몇 배랑 같아? 2배랑 같아. 그걸 써도 돼. 근데 그냥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선분 BM의 제곱은 2는 4,
3, 3은 9 빼기 2배 2 곱하기 3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게 13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2분의 뭐가 돼버려? 5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요 BM의 길이가 뭐가 되니?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돼? 그럼 MD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야? 3분 MD 곱하기 3분 BM 2분의 루트 10은 MA의 길이가 2잖아. 2 곱하기 2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3분 MD는 뭐가 돼야 돼? 루트 10분의 8 5분의 4루트 10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가 보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원 안에서 얘들아 요거는 조금 기억해야 돼. 이렇게 두 현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이 문제에서 이거 닮음 이용하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좀 기억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조선을 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조선 긋잖아. 그러면은 뭐 요 호에 대해서 여기 원주각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막꼭지각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야? 닮음. 그럼 이 닮음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준다? 길이에 대한 정보는 준다. 그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시켜봤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수열. 수열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오늘 배우는 것도 한 4개밖에 없을 거거든. 그 4개만 오늘은 잘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 누나 수열이 뭐야? 수열 이거 초등학교 때 했을 거. 수열이 뭐야? 네? 수열. 그냥 숫자 어. 이렇게 나열하는 맞아요. 수의 나열이 그냥 수열이에요. 예를 들면 1, 2, 빼기 3, 빼기 4, 7, 11, 15, 마이너스 2 이런 거. 의미 없이 나열한 거거든? 이것도 수열인 거야. 근데 1, 3, 5, 7, 9, 11 이것도 수열이죠. 근데 얘는 뭐가 보여?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규칙이 있건 없건 수를 나열하면 그걸 뭐라 그래? 수열? 그걸 뭐라 그러면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수열은 결국에는 두 가지거든? 규칙성을 갖냐? 아니면 불규칙적이냐? 다 수열이야. 근데 우리가 이론화시켜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불규칙적인 건 이론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규칙적인 거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규칙성을 갖는 수들의 나열을 배우는 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책의 첫 단원이 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거든. 그걸 하기 전에 잠깐 그냥 기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요 예에서 수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항 또는 초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은 둘째 항이라고 얘기를 해. 세 번째는 셋째 항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얘는 넷째 항. 이 나열된 수들의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n항이라는 것도 설정을 하거든. 문자로 표현되는 항인데 이 문자로 표현되는 항을 우리는 보통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일반항. 그래서 지금 이 나열된 수의 일반항은 2n 빼기 1이에요. 홀수들 나열한 거지. 이 n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1. 그게 이제 1항, 첫 항인 거야. 여기다 2 대입하니까 3이지. 그러니까 그게 2항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항의 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항의 위치들을 결정을 하고요. 문자로 표현된 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열을 기호로 우리가 좀 어떻게 쓰냐면 첫째 항 그러잖아? 그러면 소문자에다가 여기 첨자로 1 이렇게 적어줘.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2를 적어주는 거겠지. 얘는 3 이런 식으로. 그럼 n번째 항은 여기 뭐라고 적을까? A, N 이렇게 적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항에 뭐를 매긴 거야? 번호를 매긴 거야. 그리고 결국엔 그러면 수열이라는 건 수들을 모아둔 거잖아. 그래서 집합으로 AN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니? 수열 AN 그러면 수들을 모아둔 집합이니까. 물론 A가 싫으면 B1, B2, B3, BN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소문자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야? 번호를 붙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균아야, n항이라는 건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n개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항의 개수가 셀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셀 수가 헷갈리지? n항 셀 수 있는 거예요. 유한계 n개잖아. n개니까 이거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수열은 항상 유한계의 개수만 다룬다라는 거지.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 유한계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무한계를 다루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미적분 2에서 배울 사람은 배우고 안 배울 사람은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수에서 다루는 수열은 항의 개수가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다룬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요걸 바탕으로 우리 첫 단원 등차 수열 해봅시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나타내어지는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1, 3, 5, 7, 9 요거 있었잖아. 이건 지금 몇씩 더해지는 거야? 2씩 더해지는 거지. 이런 게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00, 95, 90, 85, 80 얘는 몇씩 작아져? 5씩 작아지지?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인 거야. 1, 4, 7, 10, 14 이렇게 가는 거는 몇씩 커져? 3씩 커지지? 이런 게 등차 수열인 거다. 알겠니? 그랬을 때
이 일정한 수들 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5, 여기서는 플러스 3. 이런 일정한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 자, 그럼 오늘 요 예에서 그럼 1은 이 수열의 몇 제항이야? 첫째 항. 얘는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면 여기 n항이란 데 있을 거거든? 요 an은 어떻게 될까? an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럼 일반항 an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n 빼기 2 이렇게 하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1 되죠.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4 되죠. 3 집어넣으면 7. 그래서 이 3n 빼기 2를 이 수열에 뭐라고 얘기해?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등차 수열은 공식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 요 일정한 수 있지. 얘를 그냥 문자로 우리가 D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더해준 거야? 3을 더해준 거지. 그게 공차인 D를 더해준 거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봐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준 거야? 2번 더해준 거죠. 그럼 도연아,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해준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해준 거야? n-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봐봐. 이 수열에서 지금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이죠. D가 얼마야? 3이죠. 이 식에다가 1 집어넣고 3 집어넣어봐. 그럼 1 더하기 n-1 곱하기 3이지. 그럼 3n 빼기 뭐가 돼? 2. 이렇게 일반항을 찾는 거야. 이해되니? 채빈아, 그럼 여기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어? 암산하지 말고 그냥 불러봐. 여기에다 대입해서 100 더하기 n-1 곱하기 뭐가 돼? 5.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105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여기 1 집어넣으니까 뭐 나오니? 2 집어넣으니까 3 집어넣으니까 90. 그러니까 이 수열의 일반 항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야.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이거 외워야 돼. A1 더하기 n-1d 첫 번째 항 더하기 n-1에다가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된다라는 거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의 구조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조. 이 식을 전개해봐. 일반항을. A에는 dn 더하기 A1 빼기 뭐가 돼? D. 이렇게 표현되지. 이게 지금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 근데 여기 봐봐. n 앞에 지금 뭐가 와 있어? d. d가 뭐야? 이게 무조건 공차가 와야 돼.
알겠니? 근데 보통 우리가 1차식이면 그래프를 그리면 뭐로 나타나? 직선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직선이야. 근데 봐봐. 얘가 y는 dn 더하기 q 이렇게 표현됐다고 쳐봐. 그러면은 요 간격이 1만큼씩 떨어져 있잖아. 그럼 그때 여기 y의 값, 여기 요 값들은 얼만큼씩 커지는 걸까? 그치, d만큼 커지는 거죠. 왜? 직선의 기울기가 뭐니까? d니까. 기울기가 밑변분의 뭐야? 높이잖아. 근데 요 간격이 1이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d만큼씩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커지니까 결국엔 얘는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된다? 1차식. 근데 n 앞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 공차가 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 조금 전에 일반항도 공식에 대입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봐봐. 3, 10, 17, 24, 31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공차가 몇이야? 그럼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무조건 7n이라고 적으면 돼. 그치? n 앞에는 항상 뭐가 오니까? 근데 첫 항이 얼마야? 그럼 여기 1 집어넣은 값이 뭐가 돼야 된대? 3. 그럼 빼기 몇 해주면 돼? 이게 일반항인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14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100, 97, 94, 91, 88. 도아야, 이거 일반항 AN 어떻게 될까? 3n 마이너스 3n 플러스 200 400? 400? 1 집어넣었을 때 100이 나와야 된대. 103 10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세 번째. 세 번째. 누구 시킬까? 5, 16, 27, 38, 49. 유라나 AN은? 11n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이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해되니? 그래서 일반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차 중항. 이게 좀 중요해. 이게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책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세수 A, B, C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가운데항의 2배는 양 옆에 양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관계가 왜 성립하냐면, 자 봐봐. 공차를 D라고 잠깐 생각을 하면 B는 A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근데 C는 공차를 몇 번 더 해주면 돼? 2번. 자 그럼 봐봐. A 더하기 C는
a 더하기 a 플러스 2d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는 2배의 뭐가 돼? a 플러스 d야. 근데 a 플러스 d가 뭐야? b. 그래서 이게 2b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 이해가?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항의 개수가 꼭 3개일 때만 등차 중앙이 존재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봐봐. 이렇게 항이 7개가 있어 얘들아.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번, 세 번째 항은 2번, 네 번째 항은 3번, 다섯 번째 항은 4번, 여섯 번째 항은 5번, 일곱 번째 항은 6번 이렇게 더해주는 거거든. 근데 봐봐, 항이 7개 있을 때 가운데 항은 뭐야? 이 네 번째 항이죠. 이렇게 2개를 한번 더해봐. 이게 2개 더하면 뭐가 돼? 2a1 더하기 뭐가 돼? 6d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두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더해도 어때? 2a1 더하기 6d지. 이렇게 2개를 더해도 어때? 그치? 근데 그거는 이거 몇 배 한 거랑 같아? 2배. 항의 개수가 홀수개잖아? 그러면 가운데 항은 무조건 등차 중앙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가운데 항은 등차 중앙이다 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세 번째 항의 값이 5일 때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 이걸 구하래.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 이거 몇 배 한 거랑 같아야 돼? 2배.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도 2배. 그럼 결국에는 이 5개 항을 더한다는 건 세 번째 항을 몇 번 더하는 거랑 같아? 두 개, 하나, 두 개니까 총 몇 개? 5개. 그럼 5, 25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이해돼? 자꾸 선생님한테 계속 인사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게요. 자, 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일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랬어. 이게 책에 보면 보통 이렇게 풀이를 해놓거든. 일반항 AN 공식이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죠. 그치?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 그랬어. 여기 n자리에 숫자 4를 집어넣어. 그럼 A1은 마이너스 11, 4 집어넣으니까 3D. 이게 얼마래? 그럼 3D가 뭐가 돼? 9죠. 그럼 D의 값은 뭐가 돼야 돼? 3. 그러면 일반항 AN은 3n. 첫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11이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 돼야 돼서 빼기 14. 여기서 구한다고. 이해되니?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굳이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 갈 때 공차 몇 번 더 해줘야 돼? 3D 얼마 커졌어? 9 커졌죠? 그럼 D의 값은 뭐가 돼야 돼? 3.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면은 AN은 공차 구했으니까 3n. 첫 번째 항 나와 있잖아. 빼기 14. 알겠니? 자, 2번, 3번도 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자, 2번 봐봐.
31번째 항이 85래. 45번째 항이 127이래. 그럼 AN을 생각한다면 A1 더하기 N-1을 T.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야. N자리에 31을 대입해. 그럼 A31은 A1 더하기 30D. 이게 얼마래? 85래. A45. A1 더하기 뭐가 돼? 44D죠. 이게 127이래. 빼버려. 빼버리면 마이너스 14D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2지. 그럼 뒤에 건 뭐 나와? 3 나오죠. 그럼 3을 유식에 대입해봐. 그러면은 A1 더하기 90은 85니까 첫 번째 항의 건 뭐가 돼? 마이너스 5죠. 그럼 일반항 AN은 어떻게 돼? 3n 빼기 8이겠다. 그죠? n 앞에 공차 와야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구하래? A? 100 구하래. 그럼 300에서 8 빼니까 뭐가 돼야 돼? 292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건 책에 있는 풀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여기서 여기 공차 몇 번 더 해줘야 돼? 14번. 14D. 14D가 뭐가 되는 거야? 42 커진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값은 뭐가 돼야 돼? 3. 근데 우리 A 몇 구하래? 100 구하래.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공차 몇 번 더 해줘? 그치? 55D 더 해주는 거야. 그럼 D가 3이니까 165죠? 그럼 127 더하기 165 뭐가 돼야 돼? 292. 이렇게 풀자고. 이해되니? 어우, 이해돼? 거짓말. 이해 안 됐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조금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수열은 문제 푸는 게 조금 쉬워요. 그다음 3번. 등차 수열 AN에서 이런 관계가 주어졌을 때 A7의 값.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N-1T죠. 자, A5 이게 세 번째 항이 4배 한 거랑 같대. 여기 n에다가 5 대입하면 A1 더하기 4D는 4배. 3 대입해? 3 대입하면은 A1 더하기 몇 D가 돼? 2D.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A1 더하기 8D. 그러면 A1 하나 지우고 8D를 저쪽으로 넘길까? 그럼 3A1은 뭐가 돼? 마이너스 4D.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 관계식이 하나 나왔지. 두 번째 조건을 봐봐. A2 더하기 A4. 자, 여기다가 2 대입해. A1 더하기 T죠? 4 대입하면 A1 더하기 3D죠. 이해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2A1 더하기 4D가 뭐가 돼야 돼? 6.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이게 4D는 마이너스 3A1이잖아.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A1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다 마이너스 6 대입해. 그럼 4D는 뭐가 돼야 돼? 18. 그럼 D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A7은 A1 더하기 몇 D니? 6D죠? 마이너스 6 더하기 39
27 뭐가 돼야 돼? 2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자 봐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규나야 가운데 항이 뭐야? 그럼 쟤는 2A 뭐랑 같아? 3이랑 같겠지? 그게 6이라는 거야. 그럼 A 3이 얼마야? 3이지. 그럼 봐라 얘들아. A 3이 몇 나왔어? 그럼 A 5가 뭐가 돼야 돼? 공차 몇 번 더 해줘야 돼? 2번. 2D가 뭐야? 9죠. 근데 우리 몇 번째 항 구하래? 7번째 항. 여기다 몇 D 더 해주면 돼? 2D. 12 더하기 9 얼마야? 이렇게 풀자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수열은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런 것도 그냥 봅시다. 봐봐. 199는 제 몇 항이냐 그랬잖아. 여기서 여기 5D죠. 5D가 뭐가 된 거야? 10이야. 그럼 뒤에 값은 뭐가 돼? 2가 되는 거죠. 근데 봐봐. 7항이 13인데 199가 몇 항인지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지금 얼마가 커진 거야? 186이 커진 거지. 그러면 얘는 공차가 2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뭐가 돼? 93. 공차를 몇 번 더 해준 거야? 93번. 그러면 7항에다가 공차를 93번 더 해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가 몇 항이 된다는 얘기야? 100항이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자고 우리가. 좋아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등차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 그치? 이게 보면 이게 첫 항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을 계속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근데 그 중에 처음으로가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는 일반 항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뭐가 돼야 돼? 103. 근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3n은 뭐보다 커? 103. n은 3분의 103이죠. 34점 얼마. 그럼 몇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야? 35항.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2번은 요번에는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네. 그래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하시오 라는 거거든. 얘도 일반 항을 생각해. 그러면 얼마 커졌어? 6 커졌잖아. 6n. 첫 항이 마이너스 50이니까 빼기 58. 얘가 0보다 커지는 항. 그럼 6n은 58보다 크고 n의 값은 6분의 58이죠. 9점 얼마. 몇 항이 돼야 돼? 10항.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이해되지? 그 다음 5번 문제. 조금 전에는 양수인항, 음수인항들을 물어봤다면 요번에는 그냥 몇보다 커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100보다. 그럼 도현 얘 1번은 뭐가 돼? 1 더하기 공차가 얼마예요? 4n. 첫 항에 4n 마이너스 4. 얘가 100보다 커지는 거. 25점 얼마죠? 됐다? 6.
26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얘가 무슨 수열을 이뤄야 된대? 등차 수열. 그럼 18에서 9. 채빈아 이거 몇 D 해줘야 돼? 18에서 그치 3D가 얼마가 돼야 돼? 9 마이너스 9. D의 값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럼 X는 뭐가 돼? 15 Y는? 12 요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문제를 보면 뒤 옆에 있구나. (522번을) 한번 봅시다. 이건 총 항해 개수가 얘들아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해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30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줘야 되니? n? 그렇지. 이만큼을 더 해줘야 돼. 근데 그 값이 30 몇이 된대? 8이 된대. 근데 문제에서 뒤에 값이 얼마야? 2래죠. 그럼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8.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채빈이 이해돼? 왜 38이 30에서 마이너스 8을 뺀 거. 38을 더해줘야 30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유런이 알겠어. 자, 그 다음 7번 문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가운데 양을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양 옆에 양 더한 거랑 같아요. 2x의 제곱 빼기 2는 3x 플러스 3. 다 넘기자.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과 아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분의 한 뭐가 돼야 돼? 2분의 3.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없어 지금 이것들은. 자, 8번 문제. (8번은) 이제 미리 이걸 조금 알고 해야 되는데,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5, 제곱의 합이 83이래. 이 세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얘들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수라고 하면 보통 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잡지. 뭐 A, B, C, X, Y, Z, 그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문자가 3개면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 3개. 근데 우리는 얘가 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2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 그러면 가운데 양을 A라고 두면 공차 하나 빼주고 공차 하나 더해주는 거야. 그럼 문자가 몇 개로 표현돼? 2개. 만약에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이때는 가운데 양이 없잖아, 얘는. 그치? 보통 이렇게 표현해. 그럼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D가 어떻게 돼? 소거가 되죠.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 그러면은
도아야, 만약에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그건 어떻게 놓으면 되겠어? A하고 A 마이너스 2D, A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하면 돼.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하나씩 빼주고 더해주고. 유란히 이해돼? 저 근데 내수가 등차 수열 때문에 마이너스 3D 빼요. 아, 여기 차이가 2D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2D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여기도 2D. 그럼 유란아 6개면 어떻게 잡으면 될까? A 마이너스 5D 음? A 플러스 그쵸.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와봤자 5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짝수개다. 그럼 공차가 몇 D가 되게끔? 2D가 되게끔. 홀수개다. 그럼 공차가 뭐가 되게끔? D가 되게끔. 그렇게 잡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세수를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두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세수의 합이 얼마래?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해봐. 몇 A? 3. 이게 15라는 거야. 그럼 A의 값은 5. 그럼 세수가 5 빼기 D, 5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제곱의 합이 83이래. 5 마이너스 D의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5 플러스 D의 제곱이 83 이렇게 돼버리네. 25, 25, 25, 75, D제곱, D제곱, 2D제곱은 83 이렇게 돼버리네. 10D, 10D 지워지니까 8. 그럼 D제곱이 넷 D의 값은 8마2 이렇게 돼버려. 얘들아, 공차가 만약에 2라고 생각해봐. 그럼 3, 5, 7 이렇게 되죠. D가 마이너스 2면 7, 5, 3. 어차피 세수는 어때?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 5, 7이다. 이해됩니까? 또 있나? 없네. 조금 쉬었다가 등차 수열에 합할게요.